저는 오늘 이제 미래사회 변화와 우리 직무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이 교육 변화를 좀 이끄는 촉진제 역할도 하고 또한 우리 인사관리의 첫 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사 담당자, 우리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동안 스펙, 소위 말하면 문제를 잘 푸는 이 결과 중심으로 또 무분별하게 이제 사실은 스펙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뽑았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 이 분야에서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펙 중심으로 뽑았을 때는 사실 이제 그 다다익선으로 스펙을 많은 사람들을 뽑았더니 정작 직무 몰입도나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또 낮고 또 본인이 스펙이 많이 있으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이직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고를 하고 우리 분야에서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기업에서 미리 공지를 하고 또 구직자들은 내가 저 직무에 맞는지 그에 필요한 능력을 이제 준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한 이런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 과연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객관화된 표준화된 도구가 있는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사회 변화에서는 이제 일자리 변화도 있고 우리 고용 형태도 변화가 있고요. 또한 인재상, 즉 이제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뽑는지에 대한 인재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로봇, AI 뭐 대체한다고 하는데 뭐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AI 채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다 일어나면 세상이 확 바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직업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 이제 직업 직무가 뭐 세분화되기도 하고 전문화되기도 하고 고부가가치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막 500만 개 사라진다 또한 새로운 직업이 뭐 200만 개 뭐 생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제 학문 중심의 뭐 교과 중심의 교육보다는 뭔가 이 직업의 변화, 이 직무의 변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교육도 지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평가부터 이 채용부터 이제 그런 변화로 가고 있고요. 그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경찰관, 뭐 기자 이런 걸 직업인이라고 하고요. 그 직업인들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그것을 이제 직무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하는 뭐 교통행정이나 아니면 수사나 이런 게 이제 주요 직무라고 하고 있고 NCS라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굉장히 구체화한 자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 형태도 여러분들 기경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직업 직무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을 공고를 하고 나는 저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채용이 돼서 그에 따라서 또 명확하게 또 보상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직업 직무 중심의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무 능력을 명확하게 키워야 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뭐 우리가 국가 역량 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점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학위, 학벌 아니면 토익 점수 이런 식으로 점수로만 능력을 이제 인정받게끔 이제 주장을 했다 한다면 앞으로는 그 능력이 꼭 학위뿐만 아니라 본인이 했던 경험, 경력 그리고 교육 훈련했던 그런 이력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인재상도 예전에는 이제 스펙, 소위 말하면 100점 맞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일을 시키면 잘하는 모범생형 인재가 이제 되게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스스로 목표를 창출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재가 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뭐 예전엔 토익 점수 500점이었는데 어학연수 갔다 와서 700점을 땄대요라고 주장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어학연수로 가면서 제가 본인이 어떻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걸 느꼈고 하는 스스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목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재상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결과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앞으로 자신의 스토리, 과정, 그 경험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빅데이터나 AI 같은 경우도 이제 구인자들, 그러니까 기업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직무기술서에서 공고를 냈는데 막상 우리 친구들, 구직자들은 자신의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단지 그냥 학교 점수, 학점 이런 부분만 이제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교내 활동이나 프로젝트 했던 거, 뭐 아니면 뭐 산학협동, 연구했던 그런 모든 것을 굉장히 데이터화해서 서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이런 AI 시스템이 굉장히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굉장히 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능력을 이제 점점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직무 능력 중심의 이제 채용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먼저 직무 능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그 직무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능력주의 하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직무 능력이에요. 뭐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뭐 수학 능력, 대학 수학 능력을 시험을 잘 보고 이런 능력을 전체를 포괄한다기보다는 그 일, 실제 본인이 직업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직무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참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좀 인성은 참 별로야. 그 인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으로 뽑아냈고요. 우리가 이제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능력, 그것을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공공기관 채용할 때 이 직업 기초 능력이 필기 시험화해서 NCS 시험이라고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또한 이제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은 별로야, 뭐 성과는 별로야. 그 솔직히 그 직무에 특정 직업인으로서 특정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같이 어우러져서 퍼포먼스가 나와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채용에 어떻게든 취업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평생 해야 할지 그 일에서 본인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야 될지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업 기초 능력은 본인이 그냥 지금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여기만 통과해야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지금 직업 기초 능력을 항상 숙지해서 생활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NCS에서 뽑아낸 직업 기초 능력은 크게 10개 영역에 34개 하위 영역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뭐 직업 기초 능력 누구나 다 오늘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다 나왔으면 갖추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머릿속에만 인지하고 있는 게 직업 기초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동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화돼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부분까지가 이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능력부터 자기개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조직이해 능력, 뭐 직업 윤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있죠. 사실 지금 이제 필기 시험화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뭐 한두 명 뽑는데 뭐 수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걸러내야 되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금 걸러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기 시험이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데 좀 사실은 직무 능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면접 과정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직업 기초 능력은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직무 수행 능력은 우리 NCS에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 그래서 능력 단위 코드명까지 다 부여해서 현재 한 12,800
12,405개 정도 능력 단위가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능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행 준거, 행동 특성까지 다 이제 표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까지 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직업 기초 능력과 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같이 이제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것은 이제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공개된 그 직무에 제대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지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이제 공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편견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아도 굉장히 편견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외모 보고요. 우리 나이 보고, 성별 보고, 출신지 보고, 또한 이 채용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제 학벌, 이제 학교명 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학력은 안 봐? 그럼 이제까지 내가 공부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야?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학력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명을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교육 사항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직무 능력, 소위 말하면 학력은 보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학교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서류에서 굉장히 뭐 이제 서류 광탈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대학은 뭐 되고 이 대학은 안 되고 하면서 이 인사 담당자가 서류에서 이 편견을 개입해가지고 굉장히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다면,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 이제 공정 채용을 통해서 이런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는 확실하게 블라인드하고, 최종적으로는 직무, 이제 사전에 공개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얼마큼 받았는지, 그 다음에 뭐 경험은 있는지, 자격은 있는지, 그 다음에 필기, 그리고 면접까지 이미 공개된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그 사전에 공고된 직무에 요구되는 그런 역량이 핏한지, 제대로 적합한지를 보는 1년의 과정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객관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정, 불공정의 핵심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또 뭔가 내정자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공정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 요소들을 객관화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나 공정 채용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화되고 객관화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꼭 뭐 공공기관만 NCS의 공정 채용이 되고 있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 민간 기업도 직무에 무관한 것을 물어보면 과태료까지 낼 수 있도록, 직무에 무관한 뭐 신체적 조건, 직무에 무관한 출신지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후에 우리 바론 채용 원장님께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직무 능력 채용이라는 부분은 일단 평가 내용이나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고요. 우리 직무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NCS에 공개가 됐죠. 자, 근데 NCS는 국가 차원에서 만든 직무 능력에 대한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는 딱 핏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의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기관인 컨설팅 기관하고 같이 보다 더 그 기관에 맞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직무 요건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평가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채용제도, 우리나라의 채용제도의 변화는 크게 스펙 중심 채용, 그 다음에 이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 그래서 결국은 그 직무 능력의 채용이 이 큰 흐름은 이제 같이 가고 있다, 맥을 가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별로, 예전에 채용 공고는요, 뭐 토익 점수 700점 이상, 뭐 전공, 뭐 경제학, 경영학 끝. 뭐 이러니까 우리가 구직자들은 불필요한 스펙을 더 많이 따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얘는 어학연수 안 갔는데요, 저는 어학연수 갔대요. 얘는 봉사 점수가 몇 점인데요, 저는 봉사 점수가 몇 점이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무분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채용하는 직무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자체가 큰 변화예요. 사실 우리나라 구인자랑 구직자가 있다면
뭐냐면 이 기업들은 그렇게 뭐 큰 노력을 안 했다고 할까요?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어찌 됐든 좋은 인재들 들어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한다면 최근에 이제 직무 능력 채용이 변화함으로써 채용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지하는 직무 기술서 혹은 직무 설명 자료가 같이 공개가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바이블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무관한 걸 물어보면 안 되는 쪽으로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류 전형도 여러분 예전에 이력 썼을 때 뭐 사진 붙이고 사진 붙이는데 여러분들 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의상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사진관도 굉장히 좀 좋은 데로 가가지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인적 사항 부분은 최소화하고 사전에 공개된 직무기술서에 요구하는 그 직무에 적합한지, 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지, 경험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본인이 어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필기 시험도 예전에 이제 인적성 검사라고 단순 지식을 뭐 물어보는 이런 인지력 테스트보다는 그 직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어떤 사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직무 상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도 사실은 뭐 복불복식으로 뭔가 외모나 이게 느낌, 무슨 뭐 이미지 이런 거 중심으로 면접관들이 물어봤다 한다면 이제 최근에는 사전에 공지된 직무기술서에 요구하는 직무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끔 이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 교육이 가장 이제 좀 핵심으로 뜨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대한 샘플은 사실 이 직무기술서를 지금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은 기존의 학과, 그다음에 뭐 이제 학점, 그다음에 뭐 교과 이런 식으로 배워왔는데 갑자기 직업, 직무 뭐 이게 뭐야?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학과에서도 이런 직무기술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서류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건 반복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필기 전형도 이게 단순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무 맥락적인 부분을 먼저 요구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최근에는 맥락적인 지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는 능력,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딱 정답스러운 부분을 달달달달 외워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고 만약에 나쁜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시상시적으로 본인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의 변화 역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객관화되고 구조화됐다는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은 나는 공공기관 가면 돼, 뭐 나는 대기업 가면 돼, 이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어느 분야로 갈지, 어떤 진로를 찾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직장인, 직업인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서 이 NCS가 가이드라인 아니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성이라는 부분은 너무 천편일률적, 예전에는 이제 공채, 최근에는 이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더 이제 활성화될 거고요. 더욱더 저는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리라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다른 본인만의 장점, 본인만이 이 직무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주장했다면 저 스카이 나왔어요 뭐 주장을 했다면 뭐 그걸 어쩌라고, 이제 주장보다는 입증하는 시대, 나는 이 직무에 적합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입증할 수 있도록 개별성을 이제 더욱 이제 추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량을 획득하는 게 꼭 그 도서관 가서 아니면 학원 가서 문제를 풀어서 역량을 획득하는 이 시대는 이제 지양하고 다양하게 역량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 친구들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스스로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이러닝을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